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좋긴 하네요.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제 얼굴만 들이들어서 깜짝 놀랐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것들 어떤 내용인지 보이십니까? 자, 요 내용, 이건 북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북한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먼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음, 뭐 거의, 일단 북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여기 있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백두산, 금강산, 그리고 음식 같은 것들 많은 생각들 해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북한 핵실험 같은 음, 이야기들도 북한하면 생각나는 단어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라는 점이거든요. 자,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 계속적인 했던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나 이곳일 것 같습니다.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남한에서는 판문점, 북쪽에서는 판문각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DMZ,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의 딱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건물입니다. 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잠깐 보시면, 우리 쪽 측면에서 지금 찍은 건데요. 우리의 헌병들, 그리고 미군이 있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북한군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직까지 대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의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서로 대치하고 항상 경쟁하고 군사적으로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북한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시각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죠. 어, 북한의 김정은 노총 노동당 비서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 역사적인 만남을 했던 공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1차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었고요. 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육로를 통해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버스를 타고 버스하고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역사적인 만남은 분쟁의 상징이라고 하는 분단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보이시는 이 경계석 보이시나요? 이 경계석이 바로 북과 남을 나누는 하나의 경계석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 이야기죠. 2018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아니군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이네요. 아,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평화로, 통일로 좀 빨리 진전되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지금 남북 관계는 대립과 긴장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해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왼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북한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보관광 이런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 가본 적은 없는데요. 땅굴입니다. 남쪽에는 이 북한에서 남반으로 남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땅굴인데요. 크게 네 개가 지금 우리나라 네 개가 발견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파헤쳐서 확인된 거는 네 개가 있습니다. 철원, 양구, 그다음에 파주 이쪽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개의 땅굴 결국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 수단으로서 땅굴이 있었다. 두 번째 거. 많이 들었죠. 예, 미사일입니다. 과거에는 단거리 미사일 중심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1만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초도형 미사일까지 자기들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이다라고 하지만 ICBM이라고 하는 북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이 도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경계의 눈길이 먼저 끌리죠. 또 하나 볼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북극성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자기들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사일 뒤에는 그 사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북한 이처럼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도발 모습 그리고 땅굴을 판다든지 이러한 도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항상 이렇게 친근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계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도발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어떤 도발들이 있었는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음 영상들 두 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